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서 저도 지금까지 서브프라임부터 해서 2011년 8월 폭락, 유럽 사태 등 별별 폭락 사태를 다 겪어봤지만 이런 하락은 저도 처음 보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뭐가 특별하냐 하면은 하락폭이나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날 하락이 너무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다우가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플러스 10% 오르는 이런 마치 코스닥의 잡주들처럼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시장의 모습이라서 아주 상당히 낯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는 혹자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즉 인간 트레이더들이 거의 다 해고되고 요즘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퀀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거의 다 대체됐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람들처럼 설마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감정들이 없으니까 흐름이 매도가 나오면은 그대로 매도를 끝까지 때려버리는 거죠. 감정이 없으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빠지면 이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닌가 하면서 뭔가 매도를 멈추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계나 컴퓨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한번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그 추세에 대한 멈춤이 없이 아주 빠르게 추세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까지 서브프라임부터 온갖 하락장을 다 겪어봤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 시장하고는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하락의 위기가 닥쳐지게 되면은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은 AI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가차없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급락이 나오고, 또 시그널이 뜨면 빠르게 매수가 떠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돈이 많은 헤지펀드들의 거래 방식이 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하락폭에 대해서 보려면은 역시 이만큼의 하락이 있는 거는 이제는 서브프라임밖에 없으니까 이제 서브프라임을 보면서 이제 좀 감을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하락의 폭을 잡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내린 폭만큼 2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반등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형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락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반등이 오면 보통 낮은 반등을 기준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반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거의 비슷한 이쪽에서 저점이 형성된다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형성되고 쌍바닥을 만들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살짝 깼다가 올라오는, 흔히 말하는 베어 트랩, 페이크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선 이제 1900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그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조정은 2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는 3파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는 2파에서 끝났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일단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올라갔고, 그 다음 딱 보면은 정상적인 2파도 못 가고 멈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점까지 뚫어줘야지 여기가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못 가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는 조정일 수가 있지만은 이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추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처음 하락이 크면은 2파, 3파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2파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저점을 찍게 되죠. 이렇게 두 번 가면은 밑에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보통 조정이면 2파이 끝나니까 여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은 여기에서 끝났고 여기에서 나오면은 추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파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 나온, 여기에서 3파까지 나온 여기가 최종 저점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900에서 최저 900까지 가는, 이거는 뭐 거의 60% 가까이 빠지는 엄청난 하락이 왔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제가 처음 코로나 그 하락이 왔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왔었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 2파가 오면은 여기쯤에서 끝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조종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한 파동 더 나오게 되면은, 최악이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좀 너무 크니까 반등이 한 이점까지 와서 이쪽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에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 파동이 끝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동이 끝나고 더 내렸죠. 그리고서 이제 반등이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추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3파동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파동이 얼마나 형성될 것이냐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반등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반등이 좋으면은 뭐, 반등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결국 이 저점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갈 테고,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면은 하락이 뭐 이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이제 반등이 최대한 높게 나와야지 그만큼 하락이 안 되고 끝날 수가 있는 거고, 반등이 얕게 나오고선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하락의 폭이 더 커지게 되는 안타까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와 같은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1파가 이만큼 나오고 반등이 2파니까 결국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도에서 결국 한 바탕이 가고 반등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살짝 깼으니까 어떻든 간에 3파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니까 어제 반등이 나온 거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 파동을 갔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한 파동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제 3파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S&P 500도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이번 반등 후에 3파동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반등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지금 바닥 근처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선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일단 반등은 좀 크게 오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너무 빠지는 것은 저도 이제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서 한 이 정도에서 끝나줬으면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 되면은 그래도 조정이니까 다시 한번 아까 2008년 봤을 때 반등이 어떻든 간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예 한 번 더 빠져서 3파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쭉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예 이 전체가 1파가 되는 수도 있죠. 그리고 우선 반등 온 다음에 요만큼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은 일단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으니까 이 시나리오는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능성이 크지도 않고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의 폭이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자체는 상당히 일단 좋지가 않고 일단 지금 반등이 최대한 올라가야지 하락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별로 크지가 않다면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 외국인들이 가장 돈이 많은 쉽게 말해서 전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보나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기관보다도 훨씬 잘 알죠. 미국 본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잘 알 테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2월 24일 날 7천억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전까지는 뭐 2천, 3천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중요하지가 않은데 5천억 이상의 매도가 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월 24일 7천억의 매도가 나오죠. 이날입니다. 그리고선 더 문제가 된 건 2월 25일 날 우리는 양봉이 나왔는데 저 기관이 매수하고 뭐 개인도 매수하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외국 애들은 계속 팔아요. 즉 이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외국 애들은 더 빠질 것을 이제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월 26일 날도 우리는 어떻든 간에 개인들이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8천억이나 팔았어요. 더 빠진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월 2일 날 뭐 밑에 저점이 만들어질 때 이때 처음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만 3월 3일 날 바로 매도로 바뀌죠. 그 다음에 3월 4일 날 우리는 강한 밑에서 올라오는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날도 크진 않지만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갭삼승한 3월 5일 날 이때도 크진 않지만 매도를 했죠. 일단 외국인들 자체가 흐름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3월 6일 날 드디어 5천억을 또 넘어서는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반등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전혀 매도가 안 들어오고 딱 하루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즉 이 반등 기간에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오고 딱 하루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이 더 빠진다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추측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죠. 이날 같은 경우도 밑에서 반등이 꽤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무려 1조 1650억이나 또 팔았습니다. 기관이랑 개인이 결국 끌어올린 주가인데 자칫하면 이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품을 수가 있는 거고, 매도가 나오더라도 5천억 이하로, 기왕이면은 3천억 이하로 나오면은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가 있죠. 근데 3월 13일에도 일단 5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해도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더 빠질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단타는 어차피 하는 종목들이 다 메이저들이 개인인 경우가 많아요. 개인 메이저들이 종목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안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뭐 단타 하시는 분은 크게 주목을 안 하셔도 되지만, 아무리 단타를 해도 7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개인 메이저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높게 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올리는 것을 그만두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저가로 손절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더 모으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단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요걸 켜놓으셔야 됩니다. 뭐 영웅문 같은 경우는 0783 투자자별 당일주인데 개인 외국인 기관의 그 흐름이 분마다 쭉 나오는 거거든요. 한 2, 3분 늦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금요일날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외국 애들이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이 파란 건데 계속 팔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서로 시장이 오른다고 해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외국 애들이 이렇게 많이 팔지가 않고 뭐 조금 찔끔찔끔 팔면서, 즉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크게 물량을 내놓지 않고, 좋으면은 마이너스 3천억 이내에서 더 좋은 거는 매수로 하면은 그때는 뭐 어느 정도 매수의 흐름을 잡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 종합 코스피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별 동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반등 기간에 외국인들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코스닥을 적은 돈으로 올립니다. 코스닥을 적은 돈으로 올리면은 어떻든 간에 개인들 입장에서 좀 상승의 기운을 느끼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덩달아서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고, 외인은 그렇게 해서 코스피에 고가로 대량으로 이제 물량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코스닥은 낚시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락장에서는 주가 되는 것이 이 당일추이를 딱 켜놓고 외국인의 코스피의 흐름을 쭉 보는 겁니다. 이게 물량이 3천억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선 뭐 더 좋은 건 이제 매수로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 개인들 메이저 그런 종목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량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 갖고서도 충분히 좋은 단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일주의를 딱 놓고 외국 애들이 아침부터 뭐 예를 들어서 30분 내로 1000억이 쌓였다 그러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30분에 1000억이 쌓였다고 하면은 1시간에 뭐 한 1500억 2000억이 쌓이고 그러면 하루에 또 7, 8000억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고, 만약에 30분 이내에 뭐 한 2, 300억 정도 매도를 했다 뭐 이러면은 일단 흐름을 매수 준비를 하시고 좀 보시다가 뭐 플러스가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더 좋고, 계속 옆에서 뭐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그래프를 만든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량주가 싸니까 우량주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미리 이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혹은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나오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뽑아 놓으세요. 관심 종목으로 쭉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관이, 중요한 거는 항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관이 또 많이 산 종목들을 쭉 뽑아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관심 종목으로 두신 다음에 아침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가 안 나오고 혹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쪽이 이제 주가 되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외국 애들이 별로 매수 안 하고 찌질찌질 하는데 기관이 쭉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뽑아놨었던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 많은 액수를 산 종목들 중에서 상승을 잘 하는 것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2, 3일 내로 뭐 10% 이상, 뭐 당일에도 10% 이상 수익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괜히 잡주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우량주 갖고선 뭐 금액도 넉넉하게 충분히 단타를 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만약에 외국인이 아침부터 매수로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그냥 쭉 매수하는 파란색이 위로 쭉 간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미리 뽑아놓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보시고 여기에서 상승이 괜찮은 것들을 쭉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뭐 수익이 다 잘 나지만은 기왕이면은 그 좀 더 꼼꼼하신 분은 시총을 같이 비교를 해서 비율을 좀 찾아보세요. 즉 액수가 작더라도 시총이 작으면은 액수는 작지만은 그만큼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부지런하게 매수를 하시면은 쉽게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장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경우는 코스피에서 외인들이 매도냐 아니면 매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기관이 매수를 쭉 하기 시작하면은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 중에서 탄력 있게 가는 것들을 매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나서면은 그건 진짜 괜찮은 거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 둘 다 쌍끌이로 간다 그러면은 뭐 사실 기관이 한 것도 하셔도 되고, 뭐 그때는 탄력성 좋은 거 아무거나 잡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2, 3일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어떤 걸 잡으셔도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잡주를 하시는 것보다 저렴해진 우량주, 괜찮은 종목, 기관, 외인들이 그나마 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당일 추이에서 수급 올라오는 것들을 매수하시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적으면은 왔다 갔다 좀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대체로 아침에는 좀 페이크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 매도로 갔다가 상승으로 바뀌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살짝 속임수를 주고 상승으로 턴하면 하루 종일 이제 계속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침에 매수가 들어갔다가 하락으로 매도로 전환하면서 밑으로 쭉 빼면 이건 하루 종일 매도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아침 초반의 속임수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것을 그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장이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장 저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팁들 잘 생각하시면서 그 반등 잘 나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들 단타 잘 치셔서 그나마 그동안 입으셨던 손실들 많이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